이 바이오 업종이 살얼음판을 걷고 있습니다. 코오롱 티슈진의 인보사 사태가 현재 진행 중인 가운데 어제 HLB가 기대에 못 미치는 임상 3상 진행 데이터를 발표하면서 코스닥이 휘청였는데요. 가장 속이 타는 건 주주들이겠지만 증권사도 이 바이오 업종의 투자 심리 악화에 조마조마하고 있습니다. 허윤영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HLB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임상 3상 중간 데이터가 기대에 못 미친다. 그러니까 회사 측에서도 잠깐 어필을 한 것이 FDA 허가가 어려울 수도 있다. 약간 이런 뉘앙스가 계속 나왔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 건데 지금까지 현재 진행 상황 한번 정리를 해주시겠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핵심은 임상 3상 진행 데이터가 말씀하신 것처럼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했다. 그래서 좀 미국 FDA에 좀 허가 신청을 할 만큼 최종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다가 핵심인데요. 그러니까 어제 발표된 데이터는 뭐냐면 이제 최종 임상 결과를 발표하기 전에 좀 일부 핵심 지표를 먼저 발표하는 탑라인 데이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탑라인 데이터 중에 전체 생존 기간이라는 지표가 있는데 이 전체 생존 기간 지표가 경쟁약인 옵디보아 그리고 론서프와 좀 유사한 결과를 얻었다고 이제 밝혔는데요. 예. 좀 이게 어떤 의미인지 좀 어려운데 설명을 드리면 이 개발 중인 HLB의 리보세라닙이 신약으로 인정을 받으려면은 아까 방금 말씀드린 이 경쟁약보다 전체 생존 기간이 길어야 한다. 요걸 입증을 해야 되거든요. 예. 여기서 이 전체 생존 기간이란 환자가 치료 시작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걸리는 시간, 그러니까 약효가 진짜 얼마나 있는지 요 핵심 지표인데, 근데 이제 HLB 측의 발표를 보면은 이 리보세라닙의 전체 생존 기간은 그러니까 가짜 약을 투약한 대조공보다는 높게 나왔고, 또 이제 기존에 허가받은 이 경쟁약과도 유사한 수준을 보였지만 하지만 통계적으로는 효과의 차이가 좀 유의미하지 않게 나와서 임상의 최종 목표에는 도달하지 못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발표 후에 시장에서 좀 우려했던 게 이 리보세라닙의 미국 FDA 허가 신청이 좀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우려에 투매가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허가를 받으려면 최소한 기존에 있는 약보다는 훨씬 효과가 좋아야 되는데 지금 비슷한 수준이다 보니까 못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건데, 주주들은 사실 바이오 업종 자체가 좀 어렵기도 할 뿐더러 이렇게 충격이 있다 보니 HLB 회사 측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고, 실제로 어제도 긴급 기업 설명을 열었지 않습니까? 네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면 기업 측에서 나온 설명이나 정보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장중에 오후 2시에 방금 말씀드린 이 탑라인 데이터를 발표를 했고 주가가 떨어졌잖아요. 예. 그리고 나서 이 장 종료 후에 한 오후 4시 반 정도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좀 주주들에게 더 자세한 내용을 회사가 공유를 했는데요. HLB 홈페이지에 게재된 내용을 정리를 해 보면은 이제 수치의 공개 필요성이, 이게 상황을 정리해 보면은 이틀 전에, 그러니까 26일에 HLB가 최초로 이 탑라인 데이터, 그러니까 임상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했다라는 탑라인 데이터를 얻은 시점이 26일 이틀 전이었거든요. 예. 근데 어제 이제 발표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주주나 시장에서 바로 발표를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해명을 했었는데, 예. 이 HLB 측은 이 수치의 공개 필요성이 좀 논의가 되기도 했으나 주요 임상 데이터를 이 수치까지 사전에 공개할 경우에 이 리보세라닙의 효능을 제대로 좀 이야기할 수 있는 학회 발표가 어려워진다는 점을 고려해서 이제 그 수치를 얻고 바로 발표하지 못했다. 일단 이게 첫 번째 해명이었고, 예. 그다음에 말씀하신 두 번째 긴급 설명회를 갖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이제 장중에 워낙 주가가 요동을 치니까 여파가 컸잖아요. 예. 그래서 수치를 제시하지 않은 것이 오히려 더 많은 억측 그리고 혼란을 야기하는 것으로 판단돼서 최대한 좀 시장이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을 빠르게 전달하기 위해서 이 긴급 설명회를 개최했다라고 재차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설명회를 개최한 배경과 함께 현재 분석이 종료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좀 회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다시 한번 주주들에게 그 내용을 알렸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좀 가짜 약을 투약한 대조군보다는 확실히 좀 효과가 전체 생존 기간을 나은 전체 생존 기간 효과를 보였지만 좀 기존에 허가받은 약물, 그러니까 경쟁약보다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 못해 임상 최종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다. 이걸 재차 설명을 했고요. 또 일각에서 좀 우려하고 있는 적응증 확대에 대해서는 좀 적응증 확대 임상에 대해서는 좀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좀 일축을 했습니다. 예. 그 핵심은 특히 이제 가장 강조한 부분은 가장 보수적인 입장에서 임상과 관련된 데이터를
그러니까 임상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밝힌 것이라고 좀 강조를 했는데 이 HLB 측은 모든 데이터가 확정되는 대로 미국 FDA와 좀 어떻게 진행할지 방향성을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도 밝혔습니다. 참 뭐 딱 무자르듯이 판단 지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제 같은 경우에는 시장 안에서 논란이 워낙 많이 있었기 때문에 하한가를 기록했고 또 기업들의 설명이 있고 또 FDA 허가가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게 이제 기업 입장에서도 좀 나오고 이런 뉘앙스가 풍기다 보니까 오늘 다시 한번 이틀 연속 하한가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인데 네. 이게 오늘 장에서는 바이오 업종 전체로 옮겨가는 모습이고 그 공통점이 오늘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의 공통점이 다 임상 3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많이 올랐었던 종목들이거든요. 맞습니다. 이쪽 다른 바이오 업체들의 상황 좀 짚어주시죠. 그렇죠. 어제 상황을 좀 한번 복기를 해보자면은 이 HLB가 코스닥 시가총액 5위 기업이거든요. 예. 근데 이 5위 기업이 하한가까지 추락하니까 전체 시장이 좀 출렁이면서 좀 힘든 장세가 진행이 됐는데 그 HLB가 해당 데이터를 발표한 시점이 오후 2시였는데 이 오후 2시 전까지만 해도 코스닥은 약간 소폭 상승세였거든요. 네. 근데 발표 직후 좀 급락세로 돌아서면서 1.57% 하락한 채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임상 3상을 진행 중인 바이오 기업의 타격이 컸는데 그 그래픽으로 나올 텐데요. 먼저 이제 면역 항암제 팩사백, 이 신라젠 글로벌 임상 3상을 진행 중인 신라젠 이 8.25%나 폭락을 했고 또 이제 당뇨병성 신경병증 치료제 미국 임상 3상을 진행 중인 헬릭스미스도 5% 급락한 채 마감했습니다. 예. 특히 메지온은 어제 장중 임상 3상에 실패했다. 예. 이런 근거 없는 루머가 좀 확산되면서 무려 28%나 폭락했는데 좀 그 HLB의 이 탑라인 데이터 발표 이후 투자 심리가 더 악화되면서 낙폭을 크게 늘렸습니다. 근데 오늘은 좀 메지온 같은 경우도 설명회를 앞두고 있거든요. 예. 설명회를 앞두고 지금은 좀 확실히 좀 상승세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대형주들뿐만 아니라 그 셀리버리, 셀리드, 알테오젠, 올릭스 등 조금 중소형 종목들의 주가도 10% 넘게 빠졌습니다. 하필이면 아시겠지만 이 인보사 사태 직후에 또 임상 3상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또 부각이 되면서 좀 당분간 바이오 업종의 투자 심리 위축이 또 다시 좀 위축이 불가피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 이런 거 보면 그 제약바이오주 관련된 큰 충격들이 점점 더 잦아진다라는 느낌도 좀 들고요. 아무래도 많은 주주분들이 좀 속을 타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증권사에서도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 같은데 네. 지금까지는 뭐 예를 들어서 금리 인하랄지 아니면 G20 정상회의 이후에 좀 주가가 올라가지 않을까, 시장 자체도 좀 네네. 올라가지 않을까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또 찬물을 끼얹은 것 같습니다. 증권사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제 핵심 이제 가장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게 기업 공개 시장일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래서 하반기에 보면은 이 기업 공개 시장에 좀 바이오 기업이 좀 주인공이 될 거다 이런 상황인데, 근데 이제 이 인보사 사태 그리고 HLB의 임상 3상 이런 게 좀 겹치면서 하반기 좀 기업 공개 시장이 위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근데 주로 이제 왜 그러냐면 적자 기업이 이제 상당수라는 바이오 기업 특성상 좀 실적보다는 이 기업 공개 과정에서 좀 모멘텀, 심리 이런 게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뭐 당장 올해 상장한 바이오 새내기주들의 주가만 살펴봐도 지금 줄줄이 공모가 아래로 좀 곤두박질 친 상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올해 상장한 기업, 바이오 기업 6곳 중에서 그 한 곳을 빼고 마이크로 디지털을 빼고 모두 공모가를 하회 중인데, 물론 어제 종가 기준이지만 평균 하락률이 그 20%에 이르고 있습니다. 근데 전체 올해 상장한 전체 새내기주 평균 상승률, 주가 상승률이 18%인 것과 비교하면 완전히 대조되는 주가 흐름으로 어제부로 돌아섰고요. 예. 좀 실제 그 이 유통시장뿐만 아니라 이 그 바이오 기업, 그러니까 증시 입성을 도전하는 이 심사 문턱에서 좀 좌절한 바이오 기업들도 속속 나오고 있거든요. 실제 그 최근에는 의료기기 사업 영위하던 코넥스 상장사 젠큐릭스가 좀 최근에 그 심사를 철회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봤더니 올해 들어서 심사를 철회한 기업이 총 4곳이었거든요. 근데 이 4곳 중에 이제 3곳의 기업이 기술 특례 상장 또는 성장성 특례 상장, 그러니까 적자 기업, 바이오 기업들, 그러니까 75%의 기업이 그 심사를 철회한 기업 중에 75%가 예. 이 바이오 기업 또는 특례 상장을 준비하던 기업이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증권사 IB 업계, 투자은행 업계에서는 좀 최근에 그 바이오 업종의 일련의 사태를 고려하면은 좀 아무래도 거래소도 특례 상장을 심사할 때 좀 심사를 좀 더 깐깐하게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예. 좀 이런 관측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허윤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